네. 지난 동영상에 이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옆구리가 왼비가 좀 셌는데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틀이나 지나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막 애썼는데 결국은 이틀 반 지나서 오늘 새벽에서야 아침에서야 그걸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 잡기 상황에서. 자, 네 가지 요소, 그죠?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왼비를 만들어 줄 때도 이 네 가지 요소를 조금 고려를 해야 되고, 왼비를 풀어 줄 때, 왼비가 세져서 풀어 줄 때도 이 네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조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잘 때 다리 동작을 해서 이렇게 풀어 주는데, 어느 정도 풀어 주면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편해져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힘들었다. 왜? 다리 조작만으로 왼비를 풀어 주려고 하니까 일정 부분 편한 거는 있는데 계속 풀리는, 그러니까 계속 풀리는 과정이 진행되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 드니까, 야, 이거는 아무리 해도 지금 왼비가 안 풀리는데 뭔가 다른 요소,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옆구리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동작을 계속 해봐서 만약에 왼비가 풀렸으면 제가 옆구리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틀 동안 다리를 거의 후퇴 동작하면서 계속 걷기도 하고, 또 오른쪽 다리에 힘을 더 주고 걷기도 했는데도 여전히 안 풀리더는 거예요. 심지어 왼쪽 다리를 막 들었다 내렸다 하면 피를 뽑아줘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옆구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통 전체를 보면 센터거든요. 가운데잖아, 그죠? 왼쪽 옆구리가 센 걸 제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세진 거는 사실인데, 자, 왼비가 제가 갑자기 생긴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부러 왼비를 만들려고, 세게 만들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물론 약간씩 왼쪽으로 가려는 생각은 갖고, 의도는 갖고 있었는데, 세게 만들 생각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약간씩 왼쪽 균형을 맞추려고 약간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캐틀벨 운동이나 이렇게 가슴 내밀기, 명치 내밀기, 그죠? 이걸 하루에 30회, 그러니까 첫날은 내가 거의 100회 이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은 한 3, 40회, 셋째 날은 한 30회. 지금은 요즘은 한 20회나 30회 하고 있습니다. 캐틀벨 여전히 하루에 한 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면서 폐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오른쪽 폐가 또 우리는 또 많이 처져 있는데, 오른쪽 폐가 처져 있다가 이게 오른쪽 어깨 치고 명치 들어주고, 오른쪽 어깨 치고 이제 명치 내밀면서 횡령 막 들어주고 하니까 폐가 진짜 들린 것 같아요. 이게 들리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못 가던 어떤 세력,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대장, 소장, 간 이쪽을 누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왼쪽으로 뭔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던 어떤 세력들이 이게 오른쪽 폐가 들려주니까 뭔가 확 왼쪽으로 밀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왼비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밀려가기 전까지는 왼쪽 옆구리 그렇게 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저도 다리도 왼쪽이 그렇게 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왼팔도 그렇게 세다고 왼팔 운동을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왼손을 이틀 반 동안 20밖에 못 하고 있고 한 번씩 벗어주기도 한다는 이유가, 제가 운동을 많이 해서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폐가 들리면서 오른쪽 창자에 있던 게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왼쪽 라인으로 피가 자연스럽게 막 공급이 된 거예요. 공급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왼쪽 운동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또 모래주머니 차둔 것도 있고, 물론 중량이 내려왔지만 그동안 해놓은 그 운동이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쌓여 있으니까 오른쪽에 붙들려 있던 게 왼쪽으로 씩 넘어가면서 약간 어떤 힘을 낸 거예요. 가중치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비가 올라간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뭐 왼비가 심하게 올라간 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통제할 만하다. 심지어 뭐 거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이제 물병을 기대기도 하고 일부러 오른손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이렇게 자꾸 툭툭 쳐줍니다. 이게 왼쪽은 좀 약해지라고 하고 오른팔로
오른쪽 옆구리 이렇게 좀 쳐주고 있으니까 점점 편해지고 있어요. 점점 편해지고 있고 이 골반뼈를 이렇게 툭툭 쳐주면 그죠? 그 다리 동작하니까 왼비가 좀 쑥쑥 풀리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제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가지 요소로 인해서 깔끔한 왼비냐, 깔끔하지 않은 왼비냐. 이게 있었고, 길이건 때문에 그 깔끔하지 않은 왼비였다가 길이건을 맞춰주니까 깔끔한 왼비가 됐습니다. 그것도 왼비가 더 세져 버렸어요. 또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 동작만으로 왼비가 안 풀려졌어요. 또 팔을 오른손을 더 무겁게 차고 있다고 해서 또 오른쪽으로 누워 있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 골반이 땅에 닿기 때문에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의 힘으로도 잘 안 풀렸어요. 근데 결국 오른쪽 골반이 물병을 기대고 이렇게 오른쪽을 쳐주니까 이래도 안 되면 오른쪽 옆구리 어쩔 수 없이 뭔가 중량을 조금이라도 채워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 여하튼 이거는 왼비를 풀어주는 과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네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제대로 다리는 하여튼 후퇴를 해야 되겠죠. 왼비를 풀어주려면. 근데 옆구리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옆구리도 혹시나 왼쪽이 센 거 아닌가? 물론 왼쪽이 무조건 세다는 보장이 없어요. 왼쪽이 옆구리가 약하죠. 왼쪽이 옆구리가 약하면 이 왼비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왼쪽 옆구리가 약하다라면 좀 몸이 꼬여 들어가 좀 이상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점점 더 우리가 이제 저도 동영상을 찍으면서 연구하는데 점점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점점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있고 세밀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내 몸을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물론 그걸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은 더 어려워졌다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세밀하게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거 못 느꼈으면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상상도 못하는 거. 자, 일단은 요거 약간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왼비를 만드는 과정과 풀어주는 과정, 혹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꾸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건강은요, 생각하는 만큼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나쁜 생각이 아니고 본인의 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동영상도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자, 이 뭐, 오른팔로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누르고 있어도 왼비 풀리는데 도움 됩니다. 골반 쪽으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왜, 이쪽, 오른쪽 옆구리에 힘이 가면 왼쪽 옆구리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슬리퍼도, 이렇게 앞뒤 이렇게 좀 앞꿈치는 뭐 올리고, 뭐 뒤꿈치는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렇게 신고 있으면 또 도움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은 우리가 많이 했죠. 이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상체가 유난히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거 아닌데 여성분들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남성들은 저만 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체, 이게 팔이나 가슴, 팔뚝 이런 데 기본적인 근육이 있거든요. 좀 뭐 운동도 좀 했었고, 물론 몸은 균형이 깨지면서 몸은 많이 망가졌지만은 상체에 근육이 좀 있다, 쌀이 있다, 또 물건을 드는데 뭐 어느 정도는 힘을 쓸 수 있다는 거. 또 여성들은 턱걸이 이런 쪽이 막 굉장히 취약하고, 겨드랑이, 저희 아내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턱걸이 운동을 시키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또 뭔가 몸이 좋아진다고 느끼고, 뭐 들기는 물병으로 들면 되는데, 이제 턱걸이 운동은 이렇게
그걸 하면 자기 체중을 들어 올린 거니까, 이게 체중을 들어 올리는 만큼의 힘을 자기 몸에 이렇게 가해 보면, 한 20번을 당겨 보면 몸이 확 바뀌는 걸 좀 느껴요. 피가 혈액순환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운동 기구를 잘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상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여성 중에 또 상체가 발달한 사람도 있어요. 뭐 팔뚝이나 가슴이나 뭐 하여튼 등짝 이런 쪽을 또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 여성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상체가 좀 약해요. 그리고 또 대사증후군이란 병은 거의 대부분을 포함합니다. 다른 병들을. 어떤 의사 선생님은 암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폐렴 이런 것도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요. 갑상선 문제 뭐 이런 것도 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다. 균형이 무너지면서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체의 피가 이제 오래 아프다 보면 이게 피가 자꾸 창자가 안 움직이니까 창자 쪽으로 피가 자꾸 몰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도 다리는 우리가 걸어 다니니까 어떻게 하든 다리 쪽으로는 다리도요, 앉아 있으면 다리에 피가 잘 안 가서 다리가 막 또 안 간다기보다 또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다리가 시리고 발이 시리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걸어 다니면 좀 덜하죠. 예? 그럼 강제로라도 혈액이 돌아가니까. 근데 상체는 우리가 팔로 걸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로 걸어 다니니까 다리는 어떻게 하든 강제로라도 피가 공급이 되는데, 상체는 의지적으로 운동을 안 해주면 뭐 물병이라도 들고 뭐 권투라도 하고 이렇게 안 해주면 상체로 피가 잘 못 올라오는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양손에 모래주머니도 차고, 우리가 기본 운동, 자바라 운동이라고 해서 자꾸 팔을 흔들어 주라고, 뭐 권투를 습관화 하시라 이렇게 하고, 또 팔 운동을 어떻게 하시라 그리고 계속 지팡이를 짚고 뭐 손가락 운동을 자꾸 하시라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래 운동을 해서 피가 올라가더라도요, 창자 쪽에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팔 운동을 할 때는 팔로 이 상체로 피가 좀 올라오다가 안 하고 있으면 또 순식간에 끌려가요. 순식간에 끌려가요. 상체에서 피가 쑥 빠지가 복부 쪽으로, 창자 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체 쪽으로 피가 또 부족해지면서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폐가 안 움직이고, 폐가 또 처지고, 그러면 또 팽창이 또 작동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 그냥 여러분한테 저희 아내 상황과 저의 상황을 약간 비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려요. 저희 아내는, 저는 요즘 보충을 안 한 지가 꽤 오래, 가끔 가다가 오른쪽 윗배가 약간 허전해서 뭐가 가스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른쪽 윗배에다가 뭐 250g짜리를 올려놓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있습니다. 근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보충을 안 한 지는 저는 꽤 됐습니다. 사실은. 몇 달 됐습니다. 한 5, 6개월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저희 아내는 지금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을 한다고 해서 뭐 쭉 이렇게 뭐 배 쪽을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배 쪽은 왼쪽 배와 오른쪽 배 이제 세로로 올리는 게 있어요. 왼쪽 배에 500, 뭐 오른쪽 배에 250. 세로로 이렇게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 왜 가슴 쪽, 저희 안에는 기본적으로 가슴에 올려놓으면 좋다고 해요. 보충을 하는데 배 보충보다는, 배는 이제 팽창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왼쪽 배에 500, 오른쪽 배에 250 이렇게 올려놓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는 걸 저희 아내는 되게 좋아해요. 가슴 쪽에 횡격막하고, 또 이렇게 왼쪽 가슴이나 어떤 때는 가운데 올려놓기도 하고, 또 왼쪽이 세다 싶을 때 오른쪽에 올리는데 주로 왼쪽으로 많이 올리고, 가운데로도 세로도 올리고, 가로로도 이렇게 한 개, 두 개 정도 올려놓고, 또 누워있을 때 오른손, 왼손에는 뭐 한 500 정도를 추가로 차고, 오른손에는 한 250 정도를 더 차기도 하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항상 일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 양손과 가슴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좀 올려놓고 있으면 편한 느낌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게 편하다고 싶으면 그 방향이 맞다. 좋다고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저희 아내는 보니까 저는 이제 남자고 또 뭐 힘이 좀 있고 하니까 저는 누워서 막 가슴에 막 뭐 올리고 싶다 이런 욕구가 별로 없어요. 가끔씩 이렇게 기관지열이나 목 쪽으로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 좋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또 며칠 하다 보면 막 하기 싫어져. 답답해서. 피가 너무 올라와서. 근데 저희 아내는 자꾸 하더라고요. 자꾸 하더라고요. 잘 들으세요. 상체 쪽에 피가 부족한 분들은 가슴 쪽, 가로로는 기본적으로 올리고 세로로는 오른쪽 가슴이 셀 때는 왼쪽에 올리고, 그죠? 양쪽이 비슷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로도 이렇게 세로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도. 가로 올리고. 그 오른손, 왼손은 막 오른쪽이 세면 왼손을 한 500이나 뭐 더 찰 수도 있습니다. 뭐 1kg를 찰 수도 있고. 오른손도 필요하면 좀 더 차고 누워있으면 피가 더 올라오겠죠.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찰 것인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좋은 느낌대로 하는 거고. 또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오른손에 50밖에 안 차고 있지만 제 아내는 오른손에 70, 왼손에 얼마, 뭐 300, 뭐 하여튼 그 정도 차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더 많이 찼죠. 그게 더 많이 찼다는 더 많이 차는 게 더 좋다고 느낀 게, 더 많이 차면 오른쪽, 양쪽 폐가 더 들리는 것도 도움이 되긴 돼요. 되기도 하고, 또 창자로 내려갈 피를 붙잡아 두는 효과도 있습니다. 머리도 흔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저희 안에 그런 말이에요. 뭐, 하여튼, 창자나, 이래, 뭐, 아랫배 혹은 항문 쪽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양손에 10g을 더 올려 찼더니만은, 그 불편함이 없어지는 경험을 했다. 10g의 무게가 이렇게 강한 힘을 낼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10g 효과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우리가 많이는 못 차요. 그죠? 오른쪽으로 피가 많기 때문에 왼손을 더 많이 차는데 이제 동일하게 올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왼손만 올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가슴 쪽으로, 상체 팔이 너무 가늘다든가, 상체 근육이 너무 없다든가 이런 분들은 상체가 좀 약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육이 없다는 건 그쪽에 혈관이 다 말라 있다는 거예요. 모세혈관들이. 뭐 대동맥, 대정맥이야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모세혈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상체 쪽으로 누워있을 때 보충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저희 아내가 하는 보충은 그 전에 얘기했던 대사증후군에서 했던 거는 배에 올리는 보충은 아니에요. 뭐 윗배에 뭐 2kg, 가운데 배에 1.5kg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저희 아내는 윗배가 완전히 살아나 있기 때문에 윗배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팽창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려고 왼쪽 배에 500, 오른쪽 배에 250, 어떤 때는 250, 250 동일하게 놓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누워있을 때는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발가락이나 발이나 손가락 끝단, 말단으로 피가 잘 안 온대요. 그럼 발이 막 시려지고. 근데 또 컨디션은 균형이 잘 맞을 때는 또 따뜻해요. 제가 이렇게 만져봐도 따뜻하고 컨디션 좋을 때 또 뭔가 이런 팽창이 생기고 이러면 발가락 끝이나 손가락 끝으로 피가 안 온다는 게 느껴진대요. 계속 움직이면 싹 들어오고, 제가 가끔 가서 발가락 마사지 좀 해주고, 손가락은 본인이 직접 하고, 머리 마사지도 이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하면 몸에 열이 체온이 싹 올라오면서 몸이 풀리고, 팽창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두 번째 얘기는 저희 아내 얘기했는데, 저희 아내는 상체 쪽이 많이 약하고, 또 팽창적인 요소들이 예전보다는 팽창 요소가 많이 없어졌어요.
진짜 한 절반 이상은 없어졌습니다. 절반 이상. 지금은 컨디션이 좀 유지되는 시간이 좀 길어진 건 확실합니다. 좋아지고 있는 것도 확실한 것 같고.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기본적으로 손발 쪽으로 말단 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됩니다. 창자 쪽으로 피가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올리면 일단 조금은 좋다고 느껴요. 그리고 사지 말단 쪽으로 여전히 피가 잘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막 발가락을 움직이기도 하고 발목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손가락도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또 머리도 이렇게 누워서 그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